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인도 니파 바이러스요. 완전히 폭발했어요. 정말 꼭 경계하셔야 해요. 이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고위험 병원체로 지정한 거고, 사람 간 전염, 동물 간 전염은 물론이고 오염된 과일만 먹어도 감염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인데요.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특히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고 감염 시 치사율이 무려 40%에서 75%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잠복 기간도 최대 45일에 달해 더욱 위험한데요.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종류의 동물 유래 바이러스, D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용히 인류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만약 이 바이러스들이 고효율의 인간 간 전염 능력을 얻게 된다면 새로운 전염병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니파 바이러스와 관련해 벌써 5차례나 연속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지금이 아니라 바로 한 달 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한층 더 높은 경각심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당황했어요. 어젯밤 저는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청도로 돌아왔고 오늘 새벽 1시쯤 자오둥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쯤 누군가 저에게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내 묻는 거예요. 너 지금 격리 중이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죠. 제가 왜 격리해야 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태국에 바이러스 퍼졌잖아. 그래서 태국에서 돌아온 사람은 45일 격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니파 바이러스는 태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한 겁니다. 인도예요. 인도. 이 블로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현재 중국 본토 인터넷에서는 태국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머지않아 중국으로 전파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태국은 인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 공항에서 인도발 여행객의 검사를 강화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재 인도의 한 병원에서 5명이 감염되었고 전파 확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을 과장해서 떠들고 있는 곳은 틱톡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나라의 더윈 외에는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니파 바이러스는 새롭게 등장한 바이러스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999년부터 존재해왔고 그 이후 거의 매년 소규모 감염 사례는 있었지만 대규모 확산이나 팬데믹 수준의 전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재산상 손해나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굳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처럼 외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해외에 안 나가주시면 저 같은 사람은 장사가 더 잘 되긴 하죠. 아무튼 저는 지금 격리 중도 아니고 이제 막 기분 좋게 외출하려는 중입니다. 아주 건강하게요.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하긴 했지만 올해 태국으로의 여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공기 중 비말로는 전파되지 않으며 침, 혈액, 체액과 같은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됩니다. 그리고 현재 태국 정부는 이 바이러스를 매우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감염자 제로, 확진 사례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불안은 접어두시고 안심하고 여행을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중국 본토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장악했으며 틱톡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니파 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되는 과일 박쥐는 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 대다수 중국인들은 그동안 이 바이러스의 존재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두고 민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바이러스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당국이 곧바로 대대적인 발표에 나서 중국이 이미 니파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경구용 치료제, 즉 뉴클레오시드 계열 약물 VV116을 개발해 두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핵상검사법, 구체적으로는 형광 PCR 방식의 검사 체계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민간 여론에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확진 사례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바이러스 원주도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가 가능했던 건가?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발생했고 중국 내 유행도 없었는데 왜 중국이 먼저 백신이나 약물을 개발했다는 건가? 설마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개발돼 외부로 유출된 건 아닐까? 또 다른 네티즌들은 보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왔다 왔어 익숙한 장면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다. 며칠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드론으로 살포하는 영상이 돌지 않았나요? 이제는 곧바로 치료제 이야기까지 나오는군요. 이처럼 니파 바이러스 대응을 둘러싼 중국 당국의 발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과거의 기억과 맞물리며 중국 사회 전반에 강한 불신과 의구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휴대폰을 켜자마자 니파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온통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무려 40%에서 75%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예전에 겪었던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게 할 만큼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솔직히 이것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균 치사율만 보더라도 최소 절반 이상이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 며칠 사이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관련 영상을 계속 접하게 되네요. 한번 확산되면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말도 들리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대규모 인구 이동과 귀국 행렬이 본격화될 텐데 그건 곧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6년 첫 번째 바이러스 앞에서 결국 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4식구 모두가 감염되었고 이번 바이러스는 주로 위장을 공격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음료 같은 것은 절대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거의 마시자마자 바로 구토가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두 아이의 증상이 비교적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주로 구토와 설사 정도였고 정신 상태도 비교적 괜찮았으며 열이 나거나 극심한 무기력 증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이번 바이러스가 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저는 원래부터 장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이 바이러스가 저를 노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긴급지사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차례가 넘는 설사를 했고 정말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통증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했고 저는 왼쪽 어깨와 팔 통증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026년 첫 번째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째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복통이 느껴졌고 점심 무렵부터는 미열과 구토 증상이 시작되어 밤까지 계속해서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해열제를 2차례 복용했지만 열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병원을 방문해 수액을 맞았고 오셀타미비르와 항바이러스 경구약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그 후로도 증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점심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38.2도의 미열이 유지되었으며 잠든 후 3시간쯤 지나면 가볍게 코피가 나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도 구토는 계속되었고 반복적으로 약을 복용한 뒤 오후 1시쯤이 되어서야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2-3일 동안 환자가 섭취한 것은 오직 죽 한 그릇과 따뜻한 물뿐이었습니다. 음식이나 수분 섭취도 쉽지 않아 몸 상태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A형, 정말 사람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걸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열 정도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째 날에는 단지 목에 이물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늘 먹던 목 관련 약을 조금 복용했을 뿐이었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다 보니 목약은 상비약처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도 그냥 감기겠지 싶어서 온라인으로 감기약을 주문해 복용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모든 증상이 확 악화됐습니다. 사지통증,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탈진 상태, 두통, 어지러움, 콧물, 눈물, 심한 오한 이불을 몇 겹 덮고 있어도 추위를 견딜 수 없을 정도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결국 신종 인플루엔자 A형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증상은 예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와 매우 흡사했으며 고통의 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초기에는 단순 감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식간에 악화되고 정말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꼭 빠르게 병원에 가보시고 되도록 몸을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CT를 찍자마자 폐가 하얗게 나왔고 지금은 장기부전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엔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고 나니 잠시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약을 더 먹고 싶었지만 복용 간격이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엔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고 심한 오한, 심장 두근거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상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보면 무슨 약을 먹어야 한다, 몇 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제가 보기엔 이 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약 이름이나 복용법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 그 경고를 놓치지 않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가 우한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해당 바이러스가 실험실 유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중공 당국은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된 진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해왔고 미국이 기원 추적에 나서자 각종 방식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우한이 갑자기 전면 봉쇄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는 통제되지 못한 채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중국 본토 내 사망자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중국 당국이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조치의 이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소독하는 거 맞나요? 요즘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상공에서 드론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낮에, 또 어떤 곳에서는 밤에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뿌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안내나 공지도 없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역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이 지나간 뒤에는 공기 중에 타는 냄새와 비슷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남는 경우가 있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 냄새를 맡은 이후부터 감기, 기침,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괜히 의심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주 겹쳐서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탄 냄새 나요. 그래, 안으로 들어가 있어. 아빠가 창문 닫을게.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탄 냄새가 심하지? 이 한밤중에 새벽 2시 반쯤인데요. 드론이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밤 12시부터 2시까지 내내 이쪽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헬기가 정체불명의 액체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지역사회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걸까요? 使用无人机消毒效率非常高，是人工的几倍或者是十几倍。其次，无人机使用高压喷头设计，加上无人机在飞行时桨叶高速旋转产生的风场，使喷出的药液在空气中快速的扩散。 여러분, 혹시 이 소식 보셨나요? 바로 독감 기상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99%의 분들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이건 중국 중앙 방송망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기, 기류, 바람을 통해 사방으로 퍼지고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최신 공식 발표, 독감 유행 예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전선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면 꼭 숨을 참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어제 그런 상황을 다룬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늘 아침에 실제로 그 냄새를 맡고 나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감기도 심하게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건강 꼭 챙기셔야 합니다. 사실 이미 2022년 미국의 전문가 스티븐 퀘이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오랜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능 획득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형의 기능 획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연구 중 가장 위험한 연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만약 니파 바이러스가 기능 획득을 통해 사람 간 전파 능력을 갖게 될 경우 치명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60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대의 예언서 추배도 제46상이 올해 중국의 정세 변화를 거의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의 송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유일 군인 신대궁, 지연아시 백두옹, 동변문리 복금금, 용사 후문 입제궁. 이에 일부에서는 궁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병변, 즉 권력 핵심부에서의 무력적 변동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차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암암, 음매, 살불용도, 만인불사, 일일난도, 이 네 구절은 대규모 역병이 퍼지는 참혹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늘을 뒤덮을 듯 밀려오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와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중국을 둘러싼 전염병 논란과 정치적 격변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보다 깊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지를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목적은 집단적인 공포를 조장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분들께 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고대의 예언과 오늘날의 정세를 함께 놓고 숙고해 보시기 바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말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역사는 늘 놀라울 만큼 반복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힘들까? 이게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인 걸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